핵심 질문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밤사이 너무 끔찍한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일단 이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카풀 때문에 또 한 분의 분신이 택시기사 있었죠. 예. 사실은 뭐 처음 알려진 소식은 그래도 사망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좀 많이 안도를 했는데요. 이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으셨다 그래요. 전신 3도였죠.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새벽 한 5시 45분께 그래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서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손으로 쓴 유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음성 파일 형태로 해서 이제 유서를 남겨서 그게 A4 용지로 한 뭐 4장 정도 규모, 그러니까 분량이라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유서 내용을 좀 남긴 상황이고요. 거기 보면 택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이렇게 뭐 큰 세 줄기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졌는데, 반면에 우리 그 경기도 버스는 파업 위기를 극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 합의가 이제 잘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사실은 버스 대란 발생할 뻔했고요. 경기도에 있는 버스가 이제 서울로 다니는 버스들이 많잖아요. 출퇴근하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한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파인텍 굴뚝 농성 노동자들은 또 협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거기도 지금 고공농선을 지금 굉장히 오래 지금 탄식 농성 있죠. 중이에요. 그것도 어떻게든 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의외로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좀 뭐 경미하긴 하지만 경주에서 또 지진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뉴스는 바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이었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선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IQ 주제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구체적 계획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신년 기자회견 각본 없는 방송이었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MC가 된 것처럼 막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이제 질문을 유도하고 또 국정과제를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아주 참 자상하게 이렇게 좀 그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던 지난해하고는 달리 결이 많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안보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혔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안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언급이 있긴 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경제와 사회 안전망이 두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의외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론 대신에 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혁신형 포용국가잖아요. 그래서 역시 혁신 성장과 이 포용국가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좀 내용이 좀 집중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문점들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만 20개월이 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임기가 40개월 정도 남았어요. 3분의 1 지점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가 앞으로 국정 운영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건데, 자, 반 정도가 경제 얘기였다면서요. 그럼 경제를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분배 쪽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이제 두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새해부터는 일단 역시 성장 쪽으로 방점이 이동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과 연관 지어서
이러이러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쪽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뭐 수소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 그런 의지들을 이제 피력을 했고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차세대 그러니까 먹거리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분야들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권력 적폐에서 생활 적폐의 청산으로 갈 거라는 얘기라든가 뭐 또 이 포용 국가 비전을 앞세워가지고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짜겠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혁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먹을거리를 갖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이제 성장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죠. 수출 주도형 성장. 낙수 효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낙수 효과가 별로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지적을 했어요. 낙수 효과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다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성장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줄어가는 그런 성장. 그래서 대기업도 살지만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이제 근로자들도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타임에서요. 잠깐 대통령의 신년사 일부를 들어보고 이 포용 성장이라는 거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 1부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 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그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격을 좀 설명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좀 뭐 일자리 나누고 또 뭐 다양하게 그 미래 먹거리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과 또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서 넉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복지 안전망 확충하고 이런 걸로 좀 든든하게 하부를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 성장을 이제 방해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게도 성장할 기회는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그 낙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 이제 뒤로 처지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복지망으로 이제 확충을 하겠다. 사회 안전망과 동시에 병렬적으로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도 높이고 또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완하는 대책.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그래서 강조한 게 근로장려. 그거를 이제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렸다. 대상도 2배로 늘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뭐 그냥 일방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혜택을 자꾸 부여만 하다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하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주겠다. 정부가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책으로 이제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했죠. 아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고용이 끊이지 않게 하는 부분, 또 전반적으로 비용을 좀 낮추게 해서 소득을 동일하게 받더라도 좀 소득을 쓸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용한 소비를 갖다 좀 늘려주겠다는 얘기들, 또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는 얘기들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KT 뭐 그 PD 수첩에서 나왔던 그 KT의 그 비인간적인 어떤 그 경영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죽거나 다치거나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얘기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것도 노동 안전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 안전망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김용균법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또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재에 대한 안전성
그래서 그야말로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부분도 이제 차단시키는 건 이미 제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뭐 대기업도 그렇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렇게 과거와 같이 이른바 그 경영진들이 갑질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환경 자체가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완이 돼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갑질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업 내 노사 간의 뭐 관계라든가 또는 뭐 그 고용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분야라든가 뭐 자동차 분야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뭐 실업자가 대략 그 30, 40대 실업자들이 그쪽 그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어찌됐건 국가가 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근로를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형으로 이제 그 이제 복지 지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국민 생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경제, 혁신, 성장, 포용국가, 기대의 효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인 우리들이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경제를 막 25번이나 강조를 하셨지만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하는 걸로 좀 열어놓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뭐 해고자라든가 피해자들은 정부가 부양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을 견디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 당분간 쓰겠다라는 걸로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성장의 어떤 효과들이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제시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이제 특히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가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잖아요.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인데 오늘 그 부분 분명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과 벤처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고용도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이 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당연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로장려금제라든가 또는 이제 한국형 실업부조.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실직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이제 재취업도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랄지 또 교육훈련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업을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교육을 해야죠. 때마다 이제 필요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다. 물론 이제 기존에 그 정부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더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하고 좀 더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했죠. 그렇지만 지금 그 노동계와 그 사측 그러니까 경영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나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 벌어지죠. 또 주휴수당 또 거기다가 52시간 근로제 이거 갖고 계속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일부 기자가 그런 걸 물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뭐 경제 기조 안 바꿀 것입니까? 이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좀 딱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경제 기조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강조하다가 그 부분은 사실은 오늘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역시 성장에 방점을 둔 얘기를 많이 했다. 그것만 하더라도 기조가 많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들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 안 했고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 지금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지는 뭐 또 중소기업들 또 중소상인들
또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뭐 차등화 좀 해달라. 예, 이원화가 아니라 그렇죠. 차등화. 예. 차등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질문이 나올 법다고 대통령께서 대답할 법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뭐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지금 견해도 사실은 없잖아 있고요. 20대 남성들에 대한 얘기들도 거의 그렇죠.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것도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무난한 기자회견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속속들이 좀 가려운 구석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자회견으로는 조금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좀 없잖아 들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기가 좀 거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세련된 언사들을 갖다 구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들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을 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그렇죠. 너무 직설적으로 오히려 이슈를 가지고 그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맞습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좀 오늘도 좀 한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도 언급을 하시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그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택시기사 분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공유경제를 그럼 4차 산업에서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좀 사실은 굉장히 원초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카풀이라고 하는 제도 그 공유경제인데 이거를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말 키울 생각인 건지 아니면 뭐 이거 과거 우버처럼 뭐 아예 불허하는 쪽인지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도 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철학을 좀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기자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았는지 굉장히 그 거대 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의 이제 세 번째 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 텐데 원래 첫 세션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올해는 과연 우리의 외교 안보 어떻게 변할지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될 수 있나?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시그널이 계속 이렇게 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손에 잡히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방남, 서울 방남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로드맵 어떻게 좀 설명이 좀 된 게 있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청사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 분야에는 확실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제 사실은 김정은 좀 위원장이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해 이제 연내 답방이 이제 무산되고 나서 과연 답방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이제 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연초에 그럼 먼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로 일단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사안들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비교적 디테일하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하시긴 했는데 대북 이제 제재가 풀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북미 간에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좀 교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북 제재가 어떤 형태로든 약간 이제 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닥칠 문제가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이고 개성공단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건 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진행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또 자신 있게 공개를 하셨던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신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큼직큼직한 그림들은 나왔다. 네. 그리고 거기 아주 세밀한 로드맵들은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그걸 채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드맵들이 채워질 게 많으냐, 적으냐 이런 그렇습니다.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올 한해 어떻게 전망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 언급하시는 거 이제 들으셨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답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서 내용 중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뭐 동의를 얻었고 이 얘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자, 그런 거로 봐서는 지금 뭐 남북한 간에도 상당한 정보 교류가 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뭐 성과로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낌도 확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40개월 남았는데 임기가 올 한 해가 지나면은 진짜 절반 이상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20개월에서 32개월이 되는 거니까 전체 60개월 중에서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올해 말까지가 딱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 말에 어떤 성과들을 만질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신년사를 보면서 좀 많은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대로만 진행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연말 정도에는 따뜻한 소식이 이제 들려와야 되는 거죠. 안보에서도 진전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상반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반기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그렇고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경제 쪽에서도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가 경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미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바닥을 쳤으면 다행인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지금 약간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그 영향은 받는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도 일단 경제는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중에 어찌됐건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있고, 그리고 대북 제재가 풀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역시 이제 그 하반기로 들어가야 경제도 그렇고 지금 안보도 좀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연말에는 뭐 안보 분야에서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고 성과가 실제로 나오는. 그러니까 안보도 그동안 뭐 논의는 많았는데 또 회담은 많았는데 실제로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가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난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인정하셨지만 정책적 실패가 약간 좀 더해져서 경제가 좀 어려웠던 거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수정을 해서 그 성과가 이제 하반기 정도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고용 관련해서도 지난해 너무 고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갈 일밖에 그래서 없어요. 이제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뭐 일자리가 늘어났다. 보통 이런 식으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고용 지표도 어찌됐건 지난해보다는 좋게 나올 거다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조금은 올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개인적으로. 추석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올 추석에 그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추석 상 위에 좀 풍성한 그런 결실과 희망들이 좀 올라가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특히 우리가 정말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다는 어떤 그 확신들까지 이렇게 들려오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북한이 또 비핵화의 실질 조치를 좀 더 취해줘야 되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주저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확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가 또 미국이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추석의 풍성한 밥상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